제5부 상유 12 등량길입니다. 상유 12 등량길은 나간읍성을 출발하여 벌교역, 열가제, 조성역, 조양창, 예당역, 예당권 다목적 센터에서 갈무리하고 다시 등량역, 다전 양산항의 집, 충절사, 쇠실마을, 기러기제, 방진관을 거쳐 열선로에서 갈무리하고 다시 보성역, 턱골고개, 보째, 소리성지, 명교마을, 군항마을을 지나 수문항까지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단잠을 깨우는 벌교읍의 청량한 아침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소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김범우의 집입니다. 깔끔한 안내판에 비해 가옥은 적막감이 내려앉은 폐가가 되어갑니다. 사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따금씩 찾는 적은 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안전이 걱정됩니다. 아마도 비수기여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듯 합니다. 벌교의 아침을 맞이하러 읍으로 향합니다. 먼저 벌교 홍교가 도보 답사팀을 반깁니다. 벌교 홍교는 조선시대 석교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순천 서남사 승선교와 함께 그 구조 형식이 가장 뚜렷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홍교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벌교읍은 보성군의 중심인 보성읍보다 인구가 많으며 읍의 면적은 전남의 읍 중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인 꼬막과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큰 인물로는 대종교 창시자이며 독립운동가인 나철, 민족음악가 최동선, 독립운동가 최봉진, 뿌리 깊은 나무 발행인 한창기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벌교역입니다. 벌교역 앞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제걸로 표지판을 살펴봅니다. 다시 보아도 정말 대단한 여정입니다. 도보 답사팀도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출발합니다. 벌교읍 선근 공원입니다. 자투리 땅을 잘 정비해 벌교의 역사와 인물들을 조형물과 안내판, 수목들로 잘 배치해 선근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홍암 나철 선생은 조선 수군들의 구국 정신과 의지를 물려받은 대종교의 창시자이며 독립운동의 아버지입니다. 홍암 나철 선생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자 단군을 국조로 숭봉하는 대종교를 만들어 항일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키워낸 분입니다. 제방길을 따라 걷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마을이 한참을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열가제를 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느려지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조양창에 있는 고내마을이 보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이곳 고내마을 김한도의 집에서 아프고 고단한 몸을 이틀 동안 달랬습니다. 고내마을은 당시 조양현성이 있었습니다. 757년 조양현이 설치된 이후 1441년까지 약
700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고내 마을은 현청의 소재지로 군사와 행정의 요충지였습니다. 조양현은 외성과 내성을 갖추고 있었고 우물 2곳과 군량 창고인 조양창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터가 동원 자리였고 조양창은 마을 뒷산에 있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이곳 조양창과 다전 마을 양산항의 양곡 창고에서 군량미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래하여 등량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상유 12 등량길 첫째 날 여정을 예당권역 다목적 복지센터에서 마무리합니다. 명령으로 갑니다. 우리가 조선 수군이다. 아침 일찍 안개를 헤치며 등량역으로 갑니다. 안개가 모든 별을 차별 없이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영롱한 이슬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등량역 인근에 있는 조선수군 재건길 표지판입니다. 숨가쁘고 절실하고 긴박했던 당시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예당리 호수공원에는 이곳 보성 출신인 의병장 김도규의 기적비가 있습니다. 보성을 중심으로 전남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숭고한 구국의 대의를 기리기 위해 보성군민들이 국가보훈처와 보성군의 후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의병장 김도규의 기적비와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의 파청 승첩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안규홍 의병부대가 일본군의 이동 정보를 입수하고 지나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으로 일본군 2개 부대를 모두 전멸시킨 첫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이곳 파청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성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 승첩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안규홍 의병장은 특이하게 머슴 의병장이었습니다. 안규홍은 가정이 매우 가난하여 박재현의 집에서 10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안규홍이 의병 활동을 할 때 박재현도 안규홍의 의병부대에서 울량관으로 군수물자를 담당하였습니다. 담사리 안규홍 의병장은 건국훈장 독립장을, 박재현은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박실마을 양산항의 집으로 갑니다. 양산호는 참봉 양흥덕의 아들이며 신진사림의 기묘 명연들과 교류하며 지낸 양팽손의 손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과는 오랫동안 정을 나누어온 가문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조양창의 양곡과 양산항의 집에서 얻은 양곡으로 군량미의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 양산항의 집에 머물면서 송일입, 최대성을 만나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안의 포구와 선소, 석대, 장흥 회령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아울러 보성 관원과 선소 군관들에게도 소집 명령을 내려 전열을 정비하면서 군량미를 안전하게 운반하고 필요한 선단을 만나는 계획을 세웁니다. 전답이 있는 사람은 양곡을 내어놓고 그도 저도 없는 사람은 군졸이 되거나 해상이병이 되어
모두가 나서서 이 땅을 지켜냈으니 우리 후손들은 작다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길 일입니다. 충절사입니다. 이곳 충절사는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모의 대장 최대성 장군과 함께 두 아들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최대성 장군은 보성군 견백면 출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훈련 원정으로 난이 일어나자 충무공 이순신의 한호장이 되어 남해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유재란 때는 모의 장군으로 불리며 향병 수천을 모집하여 광양, 순천, 고흥 등 여러 곳에서 전투를 하여 모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598년 6월 보성군 등량면 송곡리에서 외적의 비탄에 맞아 45세로 전사하셨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쇠실마을에 김구 선생 은거지로 갑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은거한 집입니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 우리들의 한 줄기 빛이었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인 청년기 때 명성황후 시의 사건의 하수인인 스치다를 맨손으로 죽인 후 체포되었다가 탈옥해 40여일을 은거했던 쇠실마을 김광원의 집입니다. 띠동갑. 예, 띠동갑. 예, 70년, 64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천에서 그 사형 언도 받고 탈옥에 나서 이제 채피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가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서 조금 오래 있다가 가셨는데 한 번 더 오셨어. 이제 두 번째 이제 한 번만 왔다가 안 오셨으면 누군지 모를 텐데 내가 두 번째 와갖고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이제 와갖고. 네, 해방이 1946년 9월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를 아는 사람 있냐? 옛날에 내가 여기 있다 갔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시고 또 그 이사 가시고 48년 만인가 오셨다 그랬어요. 예, 48년. 1898년에 오시고 1946년에 오셨으니까 꼭 48년 만이죠. 근데 이제 그 떠나실 때 그랬다 그래요. 내가 안 죽으면 꼭 다시 한번 올란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일지에도 적혀 있지만은 그 오셔가지고 그런 그 서적적인 이야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 선생님은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정신적인 지주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모시고 있어요. 쇠실마을 사람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신을 대대로 이어온 위대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마을 입구 동산의 무궁화도 싱그럽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복원된 방진관입니다. 방진관 담장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 재건길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방진관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인 방진이 보성 군수를 지내면서 생활한 곳입니다. 방진은 활쏘기로 이름이 높아 역대 명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장인의 전폭적인 격려와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처가에 지내며 무예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방씨 부인도 영특하기가 남달랐으며 전쟁에 나간 이순신을 내조하며 집안을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열선로와 보성읍 성터 유물이 전시된 공원입니다. 난중일기 중 9박 10일간의 기록을 잘 꾸며놓았습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연계성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충사입니다. 보성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액사우로 보성선 씨의 5분을 모신 사당입니다. 여기 오충사에 모셔져 있는 선거의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녹둔도 전투에서 함께 했던 아주 유명한 장수이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권율도원수 바로 밑에 부원수로 활약했던 장수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조대첩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던 선거의 장군을 모시는 곳입니다. 고려 말 명나라 학사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귀화한 퇴휴당 선윤지 선생과 평양공 선영 선생, 친친제 선거의 선생, 매곡 선세강 선생, 강희제 선약회 선생 등 이고장 출신 충신 5분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열선루입니다. 열선루는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의 수군 철폐령 유지를 받고 이에 맞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금신전선 상유 12의 죽음을 무릅쓰고 장계를 썼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보성읍 시가지의 개발로 열선루와 방진관의 장소를 이전하여 복원하였습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장계를 쓴 곳이 이곳 열선루입니다. 우리는 조선 수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2일째 도보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선루에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정신을 다시 새롭게 잇기 위해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조선 수군 재건길인 상유 12 등량길의 이틀째 여정은 열선루에서 마칩니다. 군량미 충분하게 구했습니다. 의병들이 힘차게 다시 일어섭니다. 조선수군 재건길 화이팅! 제5부 상유 12 등량길 3일째 여정은 보성군청에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보성역과 보성소리 득음길을 지나 턱골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째를 지나 턱골 고개가 보성읍까지 수산물을 나르는 보부상 길이었다고 합니다. 턱골 고개마루에서 하찮은 생수 한 병이 감로수가 되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금침 보료가 됩니다. 부러울 게 없고 몸과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 마음 안에 있음을 불현듯 느낍니다. 한국차박물관을 지나갑니다. 보성군 녹차로에 위치한 150만 평의 차밭은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차밭이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전국의 19개 다소 중 대부분의 다소가 장흥과 보성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서편제 본고장이며 판소리 성지입니다. 비조인 박유전은 순창 출신이나 보성의 강산마을에 살면서 서편제를 창조하셨고 서편제와 동편제의 장점을 살린 강산제도 만들었습니다. 또 대를 이어 정잭은 정응민, 조상현 명창 등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이순신의 바다를 끼고 걷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작은 섬들은 가까이 있다가도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오기를 반복합니다. 꼭 사랑 싸움꾼 같습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멋과 낭만은 직접 걸어보시면서 느끼시길 권해드립니다. 군악마을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보성에서 배설에게 전령을 보내 이곳 군영구미에서 대기하라 지시했으나 배설과 군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낙담만 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즉시 이 마을 출신 김명립과 해상의병 마하수에게 향선을 구해오도록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무를 해치며 마하수, 백진남, 정명열, 김한방, 김성원, 문영계, 변흥원 등이 타고 온 배가 10척이나 됐습니다. 바다를 의지해 삶을 붙이는 사람들은 배가 그들의 목숨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목숨줄 같은 배를 내어줍니다. 무엇이 구국이고 올바른 일인지를 알고 잠시의 머무름도 없이 실천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597년 8월 1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드디어 향선 10척을 이끌고 군영구미에서 회령포를 향해 바다로 출항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군악마을에는 김명립 장군의 유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청정해역과 바다 생태계의 보고인 수문항입니다. 국난을 당하여 나라를 위해 의연히 일어선 남도 사람들의 의협심과 대동하는 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유 12 등량길, 셋째 날 여정은 이곳 수문항까지입니다. 제5부 상유 12 등량길은 나간읍성을 출발하여 벌교역, 열가제, 조성역, 조양창, 예당권 다목적 센터에서 갈무리하고 다시 등량역, 다전 양산항의 집, 충절사, 쇠실마을, 기러기제, 방진관을 거쳐 열선로에서 갈무리하고 다시 턱골 고개, 보제, 소리성지, 군악마을, 수문항까지 2박 3일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